안녕하십니까, 박희정입니다. 휴일 오후 잘 쉬시고 계실까요? 오늘 저는 국민의힘 정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씨의 정당 대표 선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민주당의 승리이면서 문재인의 승리다. 정권 교체가 불투명해졌다. 우리 국민들은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야당 후보로 압도적으로 선출했죠.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강한 불신으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선됨으로 해서 정권 교체가 약간 불투명해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제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력을 볼 것 같으면 이준석 씨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하버드를 졸업해서 기업을 창업하고 와서 기업을 폐업하고 정당에 투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까? 입당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유승민, 하태경 이런 분들하고 입장을 같이 해온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이준석 씨가 정당에 관여하기 이전에도 보면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던 노무현 장학생이었고요. 또 일설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는 추천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써줬다는 그런 비확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여러가지 활동들을 보면 지금 현재 집권당 친여 성향이면서도요 진보적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죠. 물론 공부할 때 한때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이나 정치한 입문 이후에도 진보적 성향을 보여왔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 이정희 전 민노당 대표 이런 분이라든지 노회찬 빈소에 가서 대선 통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번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크게 몇 가지의 의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대 정당에서는 30대 후반 만 36살이라고 하네요. 36세, 북한 김정은과 비슷한 나이인데요. 이 나이대에 조그만 정당 를 제외하고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의 처음이죠. 그처럼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이 당선되는 과정이 진보 성향의, 그러니까 친여당 성향의 언론들과 또 변화를 갈구하는 그런 국민 일반의 정서와 결합된 것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선거 과정도 보면 예비경선 때도 그렇고 이 여론조사, 최고위원 전부 여론조사 하지 않고 일부만 빼버린다든지 해서 그거를 경선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도 룰을 깨고 발표해버리는 등 여러가지 불공정 반칙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4.15 총선의 결과도 거의 100여 군데 가까이 선거 불복 소송이 제기되어 있지만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도 지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재판 자체도 열지 않은 것도 이것도 비정상적인 독재 국가이기도 한데, 대개 이 선거재판은 이 권력이, 부당한 권력이 계속적으로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빨리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은 지금까지 재판다운 재판을 하지 않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가 공정했나 안 했나, 선거에 대한 감사, 이런 절차가 대한민국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정권이 대법원을 물밑으로 압박해서 선거 재판을 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사법 행포를 정권이 부리고 있죠.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민들 소송도 아직도 안 하고도 있을 뿐더러 그 소송도 안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응당 그 선거가 적절한 절차로, 적절한 감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지 안 되었는지를 선거 오디트,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유감스럽게도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민활동가, 정치가들이 이야기를 줄곧 해왔지만 선거감사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정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이준석 씨의 정당 대표 선출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정치사의 고비고비마다 뭐 이인재 현상이라든지 박천종 현상, 문국현 현상, 안철수 현상,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통상적인 어떤 상식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나 방식에 의해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정치가 제대로 간다면 구정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정치인이 나오기를 국민들이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가 혼란스럽고
불공정하고 편협된 정당 세력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로 정치를 해왔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철수 현상이 가장 최근의 일인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이번 이준석 씨의 정당 대표 당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씨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성역을 깨뜨리면서 청년다운 정치를 해왔느냐? 그렇게 해서 이 이준석 신드롬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준석 씨한테 박수갈채를 보내죠.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를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정치를 바꿀 마땅한 주자는 없는데 젊은 사람 너라도 한번 해봐 하는 시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바람에다가 이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 보수 성향이 아닌 진보 성향 출신의 이준석의 당대표로 당선되면 자기들의 정권 연장이나 본인의 수많은 문재인 씨의 제약을 덮을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문재인과 언론 또 배난을 바라는 일부 국민들의 염원이 엉켜서 일어난 혼란의 일부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논자에 따라서는 이준석한테 기대를 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것은 그가 성공을 거두을 때 그 과정에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정말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과 행복이 올 수 있는 정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준석이 지금까지 정치한 것을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송에 나와서 가끔 설캐스팅한 역설적인 반어법의 그런 것을 가지고 환호하는 일부가 있었겠지만 과연 청년의 눈으로 이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비전과 드림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정치적인 미래도 과거를 통한 거울을 봐서 그 사람이 걸어갈 미래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씨가 대한민국이 바라는 희망찬 정치, 국민이 중심에 오는 정치, 위민 정치를 한다면 박수를 보내죠. 그러나 당선되고 나서도 그의 멘트나 여러가지 당내에 엉켜진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가 당선되고 나서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당선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사에 없는 이다. 굉장히 반기면서 민주당은 잔치 축제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측에서는 아무런 멘트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의례적인 형식적인 축하 메시지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야의 반응을 본다면 이준석의 당선의 의미가 과연 박수를 칠 만한 일이냐? 그거는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과거의 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투명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와 같은 정권교체의 열망이 이준석의 등장으로 굉장히 동력이 약화되어 간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뀌겠지만 이번 이준석의 등장은 문재인과 이 친여 성향의 언론, 그리고 유승민, 하태경 등 김종인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연합 세력이 승리한 결과의 작품이라 저는 결론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금 현재 정치에 신물이 나 있는 사람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정당사에 없는 대표가 됐을 때 이 기회를 한국 정치가 건강하고 희망찬 국민이 원하는 위민정치 체제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을 보면서 이번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정당 선거 과정에 대해서 선관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에서 합의해 온다면 그 선거 관련 자료, 로고 자료 이런 걸 다 검증하겠다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이 19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당사의 큰 선거에서 선거감사 결과가 없고 그런 절차조차 없는 이 현실을 바꾸어야만이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다운 정치,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면 이런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 정치를 깨부수는 것이 청년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불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정치입니다. 신정치 혁명, 그것을 청년들한테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방송을 이준석 씨가 본다면 그러한 것을 해내는 것이 정치혁명이요 청년들이 성역 없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정치혁명 정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신정치혁명은 이런 것입니다. 여야의 누구도 그 어느 단체도 불문하고 국민을 위한 위민정치 시스템, 그동안의 관행을 성역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신정치혁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 일요일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